이거 정말로 10억 주고도 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유료 강의 가셔도 못 듣습니다. 유료 강의 들어도 이런 거 못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물건 보셨어요, 이거? 이 물건이 얼마 전에 낙찰이 됐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매입하신 것인지, 모르고 매입하신 건지, 아니면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알고 매입하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우리 동구민들께서 이러한 물건을 우리가 입찰할 때에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 물건을 꺼냈습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을 저번에 한번 실시간 랜선 임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레동 3가 55-16. 용도는요, 공공시설이고 면적은 67.59, 건물은 276.64예요. 굉장히 큽니다. 감정 가격은 29억 6천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간이 한국자산신탁입니다. 감정가가 한 10억 정도 떨어졌어요. 10억. 자,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안 좋았던 곳이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위치를 보면 어디냐면요, 물레역 4번 출구에서 나오면 이 건물이에요. 여기 뷰가 끝내줍니다. 40층 건물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 왔어. 네. 여기가 근데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요, 어떤 곳을 썼냐면요, 보이시나요? 내무반, 상황실, 치사장, 체력단련실, 군 내무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생겼죠. 바닥도 그렇고. 뷰 보이시죠? 와. 오. 야, 근데 창틀이를 다 바꿔야겠네. 바닥 난건 안 되네. 이 부동산을 제가 보면서 여기다가 주거를 쓰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했지만, 여기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85제곱이 넘잖아요. 그럼 바닥 난방이 안 됩니다. 여기 혹시 그 용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용도는 뭘로 쓸 수 있어요? 구청이 쪽에 근데 이게 꼭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공공용 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은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데 어떠한 업종이 들어가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니 1번은 주거로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 하지만 주거로 들어간 거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럼 2번은 뷰가 너무 좋으니까 사무실로 쓰면 좋겠다. 업무시설로 쓰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된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중간에 원래 하다가 그냥 중간에 되게 스탑하고 그냥 매수자 부담으로 다시 하자요. 그냥 매수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자, 방금 뭐라 그랬죠, 담당자가?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다가 매수자 부담으로 넘겨버렸다 그래요. 여기서 생각할 때 포인트입니다. 매수자 부담으로 왜 넘겼을까요? 그들도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다 확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대로 매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층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업무시설로 되는 거니까 그것만 지금 공공용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입주민들의 80%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우셔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왜? 저는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웠거든요.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꼭 알겠습니다. 네. 천정구. 오씨, 어떡하냐 이거. 그렇군요.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아, 여기만 쓰는 곳이구나. 턱이 있네. 뷰가 진짜 그래도 멋있죠? 벽을 두드리는 이유는 이 벽을 철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뷰가 진짜 너무 좋죠? 다 보이네.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잘 보셨나요?
여기 뷰가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나 진짜 이렇게 높은 데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무실을 옮길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감정가가 29억 6천만 원 나왔거든요. 29억 6천만 원. 네, 이렇게 내무반이라고 해서 군사시설을 쓰고 있죠. 면적은 413.22예요. 413 124평이에요. 굉장히 크죠? 분야 면적이 124평. 전용 면적만 하더라도 80평이 넘죠. 자, 물레역에 보면은 지금 해당 나온 위치가 여긴데요. 옆에 물레역이랑 조금 더 가까운 데이긴 해요. 그런데 실거래가 정보를 보니까 63평이 15억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물건은 훨씬 크죠? 여기는 40층이야, 펜트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게 부동산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의 이야기만 듣고 나서 이걸 매입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족장님 그러셨잖아요. 싸! 돈이 돼! 그럼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아는 대신 이 안에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보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잖아요. 29억짜리가 19억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이 물건이 자기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보였을 거야. 그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들어왔죠? 한 명 들어왔어요. 한 명. 최저가가 19억 7천인데 100만 원 더 줬어요. 100만 원. 19억 7,100만 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말 저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도 왜 입찰을 하거나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공공용 시설이 되어 있어요. 공공용 시설.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은 주차가 굉장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 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한 대. 150이 넘어가 그러면 두 대. 149야 한 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딱 봐도 413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면적 좀 빼고 한다 하더라도 350제곱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가 몇 대? 4대 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시설에 4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보니까요. 위락시설은 67제곱당 한 대.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 업무시설. 이거는 일반 업무와 공공 업무가 나눠지는데요. 일반 업무시설은 100제곱미터마다 한 대. 공공 업무시설은 200제곱미터 한 대예요. 자, 그러면 공공용 시설 어디 있을까요? 없네요. 자, 그러면 공공용 시설은 그 밖의 건축물이에요. 그 밖의 건축물. 그 밖에서도 대학생 기숙사 아니죠. 대학생 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몇 제곱이었죠? 약 한 400제곱미터였죠. 두 대밖에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4대로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죠? 내 면적상에 맞는 주차장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가 같은 경우에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200제곱미터당 한 대인데 자, 200제곱미터도 한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및 연구시설이 있어요. 여기는 사무실로 못 써요. 사무실로 쓰려면 용도 변경을 업무실로 해야 되는데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업무시설 여기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공공 업무시설은 뭐냐? 그럼 족장님 여기 보니까 공공 업무시설 있네요. 저희는 공공 업무시설 주면 되겠네요 하시는데 공공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체국, 동사무소 이런 게 바로 공공 업무시설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써야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최소한 주차가 4대 이상 가능해야지만이 사무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아까 400제곱미터로 접근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2대를 쓸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학원 할 거야 하면은 문제 없어. 그럼 아까 그랬죠. 난 고시원 할 거야. 고시원은 뭐죠? 근생이죠. 근생은 134제곱. 그럼 우리가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는 교육 및 업무시설. 즉 40층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친다라는 거는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교육 및 업무시설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바꾸기는 힘들다. 물론 이 건물 지하에는 주차장에 대한 여유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여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입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누구는 저기 전라도가 있고 누구는 저기 경상도가 있고 누구는 강원도에 있고 누구는 서울에 있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주차장은 공용인데 주차장이 없다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주차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공용 부분이죠.
그럼 그 공룡 부분은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공룡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뺏는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지분을 뺏어올 수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알고 인지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 대단하시다 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매입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 수업료를 내고 배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이 나왔을 때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큰 복합 쇼핑몰 같이 백화점 같이 큰 건물들이 있죠. 영화관 들어와 있고 뭐 병원 많이 들어와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건물을 진입할 때는요, 내가 정말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매입을 해서 입찰하는 것이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또는 모른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족장님은 좀 공격적이게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어떠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절대 매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돈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트레이닝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만 보다 보니까 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동기분들께서 많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동산에 진입을 할 때에는 어떤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입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은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로 10억 주고도 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유료 강의 가셔도 못 듣습니다. 유료 강의 들어도 이런 거 못 들어요. 안 해보면은 절대로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정말로 수업료 많이 내고 배웠으니까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주차장 뭐 134제곱, 100제곱 간단한 거 외우지만은 다른 거 잘 못 외워요.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픈북에 똑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찾아보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아. 전혀 모르고 들어갔다가 뻥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구나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유익하다.